매일 아침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식품. 누구나 냉장고에 하나쯤은 꼭 넣어두는 단골 식재료. 그것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자연이 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든 체력을 챙기려는 분이든 계란은 빠지지 않는 아침 식사의 주인공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란도 무심코 함께 먹는 조합 때문에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 먹고 몸이 피곤하다? 계란을 먹었는데 탈이 난 것 같다? 그 원인이 바로 계란과 함께 먹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음식은 계란 속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어떤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음식은 독소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침 식사나 반찬, 간식으로 곁들이는 음식들 중 계란과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먹지 마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조합이 건강에 나쁜지, 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계란을 섭취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계란과 최악의 조합은 두유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칼슘, 비타민 등이 고루 들어있어 동물성 단백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나 여성 호르몬 균형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죠. 계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란 하나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계란 속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근육 생성과 세포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완전 단백질로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하루에 한두 개씩 계란을 챙겨 드시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하고 영양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음식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단백질의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소화효소인데요. 두유에 포함된 트립신 억제제는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섭취한 계란의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흡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계란을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 흡수율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비타민, 바로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은 물론 신경계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아비딘이 비오틴과 결합하게 되면 체내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날계란을 두유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도 비오틴도 모두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계란과 두유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아비딘 성분은 열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삶거나 구운 계란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두유는 계란과 동시에 먹기보다는 식사 전이나 후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시간 간격은 최소 1시간, 가능하다면 2시간 이상 떨어뜨려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만 조절해도 단백질의 흡수율은 훨씬 좋아지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두유 각각은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2가지를 함께 먹는다면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계란은 익혀 드시고 두유는 따로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양 흡수율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과 최악의 조합은 바로 당근입니다. 계란과 당근의 조합은 비타민 흡수 파괴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 보호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매우 훌륭한 채소입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당근은 건강한 채소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당근이 계란과 함께 특히 생상태로 섭취될 경우 오히려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산화시켜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데 단순히 비타민C뿐만 아니라 계란에 포함된 다른 항산화 성분이나 수용성 비타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을 삶거나 구울 경우 조리 과정에서 이미 일부 항산화 물질이 열에 의해 손실되는데 여기에 생당근까지 더해지면 이중으로 영양적 손실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눈 건강에 이로운데 이 성분들은 열에 민감하고 공기 중 산소와 반응에 산화되기 쉽습니다. 이미 조리를 통해 어느 정도 파괴된 노른자 항산화 성분이 생당근과 함께 섭취될 경우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작용해 남아있는 유효 성분마저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당근의 섬유질은 계란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생당근은 지방이 거의 없고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 속 비타민 D나 A, E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란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리 방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을 가볍게 데치거나 볶아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익힌 당근은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열에 의해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비타민 파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익힌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면에서도 이득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고 싶다면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에 볶은 당근을 넣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경우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을 술안으로 조리하거나 기름에 가볍게 지진 후 올리브 오일로 볶은 당근과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각 재료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흡수율을 높이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합니다.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 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익숙한 조합이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식단에 반영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는 계란을 드실 때 생당근과 함께 먹는 습관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조리법을 바꾸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보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번 두유와의 조합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2번 당근과의 조합이 비타민 파괴를 일으켰다면 이번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크게 방해하는 조합을 소개합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건강 음료입니다.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 항암 효과, 다이어트, 구강 건강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녹차도 때에 따라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과 함께 먹는 조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녹차 속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산화 작용에는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복합체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란 속 철분이 체내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햄철 형태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 식물성 식품보다 흡수율이 높은데 이 중요한 철분이 타닌과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조합이 빈혈을 유발하거나
빈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 철분 결핍이나 생리로 인해 철분 요구량이 많은 분들 또는 50대 이후 갱년기를 지나면서 영양 균형에 신경 써야 하는 시니어 분들은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신 후 곧바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계란과 녹차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아침 식사 중 음료가 필요하다면 타닌이 적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결명자차, 보리차, 루이보스차 등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루이보스차는 타닌 함량이 거의 없으면서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계란과 매우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음료입니다. 또한 계란을 드신 뒤엔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시면 철분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란이 아니라 계란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계란이라도 무엇과 먹는가에 따라 건강을 지킬 수도 영양소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아침에 계란 한 알 그리고 녹차 한 잔. 너무 자연스러운 식단 같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차이가 10년 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극대화되는 최고의 음식 궁합 3가지도 이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계란을 매일 드신다면 오늘 이 3가지 조합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두유 단백질 흡수 방해. 둘째, 생당근 비타민 파괴 조합. 셋째, 녹차 철분 흡수 저해 조합.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은 지혜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